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맛 리뷰의 꿀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녀석 바로 전자동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20만원대부터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대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40만원대에 가장 가성비 있고 사람들이 가장 리뷰를 많이 달았고 리뷰가 가장 좋았던 2023년 4월 기준 4가지 제품만 골라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총 4가지 제품이고요. 첫째, 밀리타 카페 솔로 독일 제품이, 두 번째로는 드롱기 이탈리아 제품이고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42만 9천원. 그 다음에 필립스 네덜란드 제품이고요. 37만 500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까사카페 이탈카페라는 브랜드에서 관리를 한 제품이고요. 45만원입니다. 우리처럼 커피의 고수가 아닌 분들, 하지만 하루에 한 잔 이상 꼭 마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커피 추출입니다. 커피 추출과 맛.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 3가지가 공통점, 4가지가 차이점입니다. 둘째, 구조 및 디자인이 있습니다. 내 집에다 홈카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디자인이 어떤지, 그 외에 원두통, 물통, 찌꺼기통, 그라인더, 스팀 노즐까지 이 5가지 요소가 각각 어디에 위치 있고 쉽게 관리가 가능한지, 쉽게 빼곡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 관리와 청결입니다. 카페 머신을 오래 쓰게 되면 추출구라든가 배관에 석회질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 덜 쌓이는 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하게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석회질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해주는 석회질의 관리 비용, 관리 시간,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2개의 추출구를 갖고 있어서요. 동시 2잔 추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팀 노즐이 있습니다. 라떼를 마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저속 코니컬버 그라인더로요. 그라인더가 크게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블레이드, 또 하나는 저속 코니컬버 세라믹 글라인더인데, 이 저속 코니컬버 그라인더가 조금 더 카피 맛을 풍부하게 낼 수 있다. 근데 4제품 모두 저속 코니컬버 그라인더가 속해 있어요. 그 다음 차이점 4가지입니다. 펌프 압력, 크레마의 양입니다. 이 커피에 보면은 마지막에 항상 그 위에 떠다니는 거품 같은 게 있어요. 이 커피의 거품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걸 크레마라고 하는데, 크레마의 양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펌프입니다. 이 펌프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입니다. 특히 원두의 양, 물의 양, 이걸 각각 조정해서 나만의 커피 딱 알맞는 물의 양과 원두의 양을 설정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 다음 원두 분쇄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당연히 커피의 맛이 달라지고요. 이거에 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지만 민감하게 맛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분쇄도가 높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컵 워머가 있습니다. 컵 워머도 마찬가지로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겨울에 커피를 따뜻하게 먹고 싶은데 컵이 너무 차요. 그럼 커피가 아무리 따뜻하게 나와도 따뜻한 커피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여기에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컵이 따뜻해집니다. 이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한번 차례 살펴볼게요. 첫째, 펌프의 압력입니다. 펌프 같은 경우는 밀리타, 드롱기, 필립스 다 15바예요. 대표적으로 15바 아니면 19바로 나뉘는데요. 19바가 아무래도 크레마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까사카페 제품이 19바고요. 나머지 3개 제품은 15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 맛이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크레마의 양에서 또 약간 차이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징입니다. 밀리타 같은 경우는 원두의 양을 7g, 9g, 12g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커피량 같은 경우는 30ml에서 220ml까지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드롱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두의 양을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첫 잔, 한 잔, 두 잔, 동시 추출로 2잔이 가능한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필립스는 원두량, 커피량 각각 3단계씩 나눠서 우리가 내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까사카페가 조금 더 특이합니다. 물 같은 경우는 20에서 120ml까지 5mm 단위로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원두 같은 경우는 7g에서 12g까지 1g 단위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두 분쇄도의 단계입니다. 원두 분쇄도에 크게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5 내지 7단계 정도면 무난합니다. 다만 세밀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분들 12단계, 13단계도 있습니다. 밀리타나 까사카페 같은 경우는 5단계예요. 근데 드롱기 같은 경우는 13단계고요. 필립스 같은 경우는 12단계가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컵 워머 기능도 밀리타, 드롱기, 까사카페는 다 있는데 필립스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차이점 같은 경우는 4가지가 있고요. 요 표를 보시고 여러분께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둘째, 구조 및 디자인 당연히 중요하고요. 5개 제품의 공통점 같은 경우는 4개, 그러니까 그라인더, 원두통, 찌꺼기통, 스팀 노즐, 이것들이 쉽게 빼고 끼울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 같은 경우도 먼저 밀리타 제품도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위 상단에 정말 필요한 만큼만 딱 있고요. 원두량, 그 다음에 커피 내리는 양, 그 다음에 한 잔, 2잔, 이 정도 설정만 딱 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딱 있고요. 커피 머신 추출기, 그러니까 그라인더라고 하죠.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하고 똑같이 옆쪽에 위치해 있고, 밀탱크 같은 경우도 뒤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명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보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찌꺼기통 같은 경우도 다른 제품하고 동일하게 앞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블랙, 실버 이렇게 2가지로 나뉘고요. 블랙 같은 경우도 정말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녀석입니다. 바로 드롱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시 추출기도 있고 옆쪽에 물탱크도 있고 투명하게 존재합니다. 컵 열판도 당연히 있고, 돌리면서 원두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이 2개를 동시에 한 잔 혹은 2잔 추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스팀 노즐기도 있고, 그 다음 가운데 쪽으로
원두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또 원두 찌꺼기통 안에 분쇄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필리스 같은 경우도 정말 깔끔하게 잘 빠져 있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터치식으로 이렇게 잘 돼 있고요. 라떼 스팀 노즐 다 있고, 오른쪽에 물탱크 당연히 있고요. 그 안쪽에 아쿠아클린 필터라고 있는데, 이 필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석회질 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위쪽으로는 당연히 원두 찌꺼기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찌꺼기통이 동시에 있고, 옆에 스팀 노즐도 있고, 대체적으로 모두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상은 올리 블랙입니다. 블랙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까사카페 디자인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생겼고요. 앞에 물리 버튼 C+, 디스플레이가 조그맣게 있고요. 위쪽에 원두 컨테이너 디스플레이 다 있고, 측면을 보면 측면에 찌꺼기통이 있습니다. 그라인더 같은 측면에 있고요. 또 반대쪽으로 보면 물통이 있긴 있는데, 물통 위에 플라스틱 뚜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물통이 육안으로 직접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디스플레이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뚜껑을 직접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동일하고요. 디스플레이, 꽃, 원두, 물의 양 세밀하게 조정해서 디스플레이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은 250에서 270g 정도, 물통 같은 경우도 1.7에서 1.8L 정도로 되게 비슷한데, 밀리터만 좀 작습니다. 원두 용량 같은 경우는 125g, 물통 같은 경우도 1.2L로 작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석회질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혹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통점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공통점 같은 경우는 물 부족, 원두지 찌꺼기통 혹은 석회질을 제거해야 된다, 그 싶을 때 알람이 뜹니다. 되게 편하고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물통과 찌꺼기통, 라떼 메이커, 스팀 노즐이죠. 이런 것들이 분리 가능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분리해서 쉽게 물 세척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 쉽게 그냥 세척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관 청소하는데 조금 도움이나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끄고 킬 때 고온 세척이 저절로 돼요. 커피를 내렸으면 커피를 내린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로 계속 주기적으로 빼줍니다. 킬 때나 끌 때나. 이런 것도 되게 편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관이나 아니면 추출구 같은데 항상 석회질은 조금씩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된다.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 혹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얼마다, 그리고 그게 뭐가 더 싸다 비싸다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석회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석회 제거를 하는 알람 표시가 뜨기 전까지 그 사용량이 서로가 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400잔에서 500잔 정도면 알람 표시가 뜬다라는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필립스는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밀리터 같은 경우는 직접 석회 제거제 용액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 이름이 안티칼크인데요. 지금 현재 쿠팡 최저가로 13,121원, 총 6번 사용 가능하니까 한 번 사용에 2,187원이 드는 셈입니다. 그리고 드론기입니다. 드론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팔고요. 그 석회제가 지금 현재 쿠팡 최저가로 2개 묶음으로 26,610원. 그러면 한 제품당 5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두 제품이니까 10번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한 번 사용에 2,661원이 드는 셈이다. 필리스는 직접 석회제를 물통에 넣어서 제거를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고요. 물통에다가 직접 필터를 넣어서 석회질이 쌓이지 않는 물로 바꿔주는 셈입니다. 근데 그 필터 같은 경우는 물이 95리터를 통과했을 때 한번 바꾸라는 표시가 뜬다고 합니다. 95리터면 95,000리터인 셈이거든요. 커피 한 잔당 200ml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총 475잔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400잔에서 500잔 사이가 맞고요. 한 번 사용당 13,500원이 드는 셈입니다. 사실상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많죠. 그 대신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관리를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를 직접 해주거나 거기에 시간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노력 대비 좀 약간 비싼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까사카페 같은 경우는 직접 회사에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커피 머신 클리너라는 이 석회질 제거 용액이 시중에 널리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액체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하나에 13,180원, 그리고 5번 사용 가능하니까 한 번 사용당 2,636원이 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면 다음과 같고요. 밀리터 드론기 필리스 같은 경우는 전용 제품이고요. 까사카페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일반 커피 머신 클리너라는 제품입니다. 특히 우리 유럽 기준에 비해서 더 관대하고요. 물이 석회질이 사실상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석회 대거 알람이 조금 떠도 조금 더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제품에 대해서 각각 차이점을 살펴봤고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원두통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원두를 한번 넣어 놓으면 그걸 다시 빼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종류의 원두를 우리가 먹고 싶은데 다른 종류를 바꾸고 싶어요. 혹은 오전에는 일반 커피를 먹고 오후에는 디카페인을 먹고 싶은데 디카페인 원두를 다시 넣으려면 이전 거를 빼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종류의 원두를 넣을 수 있다거나 일반 커피하고 디카페인 커피를 각각 원두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찌꺼기 처리 그라인더로 가는 과정에서 이 찌꺼기가 찌꺼기 통에 온전히 들어가지는 않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청소를 하면 쉽게 해결이 되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훨씬 더 이로움이 많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뭔지, 내가 크레마를 더 좋아하는지 디자인을 더 좋아하는지를 고려하고 가격을 고려해서 자기 집에 알맞는 커피 머신을 들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드론기를 포함한 4가지 커피 머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렸고요. 좋은 거 선택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다른 제품, 인기가 많은 제품들 위주로 리뷰를
해서 여러분께 한번 선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꿀비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구매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